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역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느냐?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죠. 무역업은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벌써부터 한 20년 전이죠? 예, 200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예, 자유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에 대한 라이센스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이라는 것 자체도요, 크게 보면은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무역을 우리가 국제 간의 상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관장하는 기본법인 대무역법, 대외무역법, 여기 보면은요, 제2조에 무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예, 제품, 그 상품이죠. 눈에 보이는 상품. 그 다음에 뭐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그 수출과 수입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무역법에서는 무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수출과 수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역 중에서도 수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출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뭐 크게 보면 유통 중에 하나니까, 그쵸? 유통업이니까 예. 생각보다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 한 10분 이내로 수출 업무 처리 절차를 실무에 맞춰서 6단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수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뭐 어떤 일이든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뭐 호텔도 예약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다 예,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딱 세 가지예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예, 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먼저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HS 코드를 확인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출 요령. 내가 이 품목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 품목이 정부에서 제한을 두는 품목은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 통계 자료를 좀 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통계 자료를. 왜요? 수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제품이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나라로 어느 정도 팔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마케팅할 때 아주 기본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새로운 걸 배워서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실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 따라서 이 수출 업무 처리 절차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내가 수출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요. 1번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는 수출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HS 코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 HS 코드라는 건 뭐냐면 이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예요. 예,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그걸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는 네이버 보시면 돼요. 네이버 찾아보시면 HS 코드라는 걸 찾아보시면 엄청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품목에 대한 무역에서만 사용하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수출하겠다. HS 코드 확실히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요? HS 코드라는 거는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는 무역의 관리의 목적상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 관리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심지어는 바이오 찾을 때라든지 꼭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품목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필요한 거 HS 코드라는 거 두 번째는 수출입 요령, 수출 요령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요 첫 번째, 두 번째 HS 코드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출료를 확인하는 거는 이거는 전화만 하시면 돼요. 12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125번으로. 예. 거기가 어디냐면 관세청 콜센터예요. 간단하죠. 근데 세 번째는 통계자료 알아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통계자료. 어디서요? 관세청.
그 무료 사이트겠지, 당연히. 정부 사이트니까 customs.go.kr, customs.go.kr. 이것도 뭐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죠. 뭐. 그렇죠? 그 세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 세 가지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수출할 만하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단계예요. 마케팅 단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죠. 물건을 이제 해외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통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쉽게 얘기하면 실무적으로는요. 말이 어렵죠. 실무적으로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속적인 활동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이걸 우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네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타겟 마켓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느 국가로 수출할 것이냐. 전 세계 국가가 240 몇 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어떤 국가, 어느 국가가 물이 좋겠느냐? 어느 국가에 거기가 잘 잡히겠느냐? 내 물건을 살 바이어들이 많으냐? 잘 찾으셔야 돼요. 국가 선정이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국가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바이오들이 있을까? 유통도 나한테 맞을까? 시장 조사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장 조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예요? 타겟 마켓을 이제 확정시키는 거예요. 타겟 마켓 확정.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바이오 찾는 거예요. 더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해외 시장 조사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 뭐냐? 뭐라고요? 타겟 마켓 선정하는 거. 이때 타겟 국가는 한 5개 국가 정도를 1차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냐? 그건 조금 이따가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타겟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 그 다음에 타겟 국가 확정을 하고, 근데 네 번째는 이제 바이어 찾기를 시작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타겟 국가를 5개 정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는요, 수출 통계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준비 단계에서 HS 코드 찾고 통계자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절대 금액이 큰 나라 중에 한 5개를 잡아내시는 거예요.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관세청 사이트에.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조사할 때는요. 시장조사할 때는 되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유통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통망. 예. 유통구조. 그날 예를 들어가지고 캄보디아의 화장품 시장을 갖고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캄보디아에서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입상이 수입을 하느냐, 도매상이 수입을 하느냐, 유통업자가 하느냐, 아니면 백화점이 하느냐. 그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가격 구조. 예. 그 다음에 제품 트렌드, 제품 동향.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수익관리제도. 그 다음에 경쟁업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왜요? 10분 내에 끝내드리려고요. 시간 길면 안 보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국가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뭘로? 한두 개로. 한두 개 국가로. 예. 아까 1차 타겟 선정을 할 때는 5개 했죠. 그 다음에는 확정은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캄보디아,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아니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니면 중도의 두바이, 뭐 이런 식으로.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두바이도 하고 뭐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예. 동남아 쪽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이어를 찾았다. 그 바이어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무역 타짜 채널이 또 있어요. 무역 타짜 채널에 보시면 예, 마케팅에 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거기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에서 인터넷 가지고 바이어 찾는 것도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무역 타짜 채널을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축약을 시켜 놓은 거예요. 네, 물론 이 수출 업무 처리 절차도 있고 대략 학교 그 강의할 때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내로 줄이려고요. 세 번째는 무역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협상을 하느냐? 대개 8가지. 몇 가지요? 8가지. 첫 번째가 품질,
근데 두 번째가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 8가지로 협상을 하시면 돼요. 뭘로요? 이메일로 하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SNS로 많이 해요.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무역 타짜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8가지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SNS로 하셔도 되겠다. 근데 네 번째는 협상에 합의가 되면 네 번째는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시기에는 힘드니까 이것도 무역 타짜 채널을 보시면 무역 계약이 있고 인커텀지도 있고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다 10분으로 줄여가지고 이 강론들을 다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급하신 분들은 기존에 제 무역 타짜 채널을 보셔도 되겠다. 계약 체결하는 거는요. 이건 계약서는요. 쓰기 나름이에요. 물론 계약서가 이론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쓸 때는요. 이건 불요식성이 있어요.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거 있고 그래서 둘이서 합의한 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쓰든 상관없어요. 셀러가 쓰든 바이어가 쓰든 상관없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계약서 만약에 처음 써본다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샘플이 엄청 많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시면 그 샘플 갖다 놓고 한번 쭉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엔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전문가는요 어디 있어요?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제 저기 그 연락처는 거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다 써놓으려고 그래도 안 써놨는데 제 저기 그 뭐죠? 썸네일에 보면 있어요. 요 과정 썸네일에. 어쨌든 무역 타짜 채널 들어오시면 돼요. 매 교재마다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물건 보내주고 돈 받고 아니면 돈부터 받고 물건 보내주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물건 먼저 보내준다 그러면 제품 인도 단계. 제품 인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수출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수출 신고 안 되면 한 다음에 만약에 보험을 들어야 되면 해상 적화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물건을 이동시켜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일을 다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간단해요. 이론적으로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포워더만 기억하세요. 포워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포워더. 발음을 기가 막히게 하면 forwarder, forwarder, forwarder. 예. 이건 국제적인 공통적인 용어예요. 운송 주선업체거든요. 이 운송 주선업체가 원래는 운송만 국내 운송, 해외 운송 이걸 다 맡아서 해줬는데 그냥 지금은 다 수출 신고도 다 해주고 다 해주니까 포워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수출할 때나 수입할 때나 물건을 주고받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너무 간단한가요? 포워더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럼 포워더는 어떻게 찾아요? 네이버. 네이버에 포워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엄청 많아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어디요? 저희가 거래하는데 필오션이라고 있어요. 필오션. 필오션의 전건우 부장이라고 계세요. 필오션의 전건우 부장. 그분이 아주 그냥 엄청난 전문가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면 물건 보내고 받는 지장이 없다. 됐죠? 그 다음에 결제 받을 때는, 결제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TT 방식이 있고, 추심 방식이 있고, LC 방식이 있고. 근데 이 TT, 추심, LC라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하나 좀 배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수출 대금 결제 관련돼 가지고도요. 무역 타짜 채널에 제가 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신다. 제일 중요한 역시 아이템이겠죠. 수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딱 찾아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사전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 HS 코드 찾고 두 번째 수출 요령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한 품목 위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 자료를 확인한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는 관세청 콜센터 125 125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계 자료는 관세청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준비가 끝났고 출발.
하자. 뭐부터 하느냐? 마케팅 단계. 마케팅 하시면 돼요. 마케팅. 마케팅을 뭐라고요? 예. 마케팅이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가 수출할 때는 네 가지 단계로. 첫 번째는 수출 마케팅이라, 첫 번째는 타겟 마켓을 1차로 선정한다. 통계자를 보고 한 5개 정도.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시장 조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타겟 마켓을 하나하나 이제 2개로 확장을 한다. 네 번째는 바이어를 찾는다. 인터넷 방식으로 찾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방식, 뭐 전시회라든지 사절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요거는 무역 타짜 채널을 좀 보시고요. 당분간은. 요거는 제가 강론별로 좀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한 10분짜리, 10분, 15분짜리로 다시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계속 업로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상 단계에서 예, 협상의 주요 안건 8가지. 품질, 수량, 가격, 대행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것도 계약 관련되는 강론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수단으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메일이나 SNS로 많이 한다. 뭐 전화, 뭐 요새 줌으로도 많이 해도 되고요.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 계약서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누가 쓰느냐? 누가 써도 상관없다. 계약서의 제목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 이름 짓듯이 그냥 편하게 지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품 인도 단계에서는 수출 신고하고 필요하면 보험에 들고, 보험은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CIF나 CIP 조건일 땐 그런데 나머지는 그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인커터미널 배우시면 좀 알게 돼요.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 15분짜리 강의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운송을 해야 되겠죠. 국내 운송이나 국제 운송. 예. 이건 누구한테 부탁한다? 포워더한테 부탁한다라는 거야. 포워더 아무나 한번 전해보시고, 별로 아시는 데가 없으면 필 오션의 전건우 부장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제기하세요. 제기하시면 돼요. 백상현한테 소개받았다. 백상현 교수한테 소개받았다. 뭐 제가 뭐 겸임 교수도 하고 한양대학교, 그냥 뭐 사업도 하니까 백상현 사장이나 백상현 대표이사나 다 상관없어요. 교수님이나 부장님이나 네, 상관없어요. 근데 6번째는 수출 대금 회수 단계에서는 TT냐, LC냐, 추심이냐. 이것도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건 말씀드리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각성을 했어요. 예,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역을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수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뜻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 재능 기부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동안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무역 채널에다가 한 20개 정도 강론을 올려놨는데, 과목을. 예, 뭐 보시는 거는 뭐 많이들 보시는데, 어쨌든 너무 길더라고요. 한 50분씩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15분 내로 짧게 해가지고 좀 과목 수를 늘리자.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은 이제 파일럿 강의식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올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